네. 잠깐 쉬셨습니까? 물은 한 잔 드셨나요? 선생님들은 앉아 계시기만 하니까 물 안 드셔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1 교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교시에는 직접 저희가 여기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가 설정한 곳을 가 봐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자, 지역의 공공기관 우리 22 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 따라오세요. 모두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네. 아이고 막히네요. 자, 챗GPT를 지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하이코리아 다누리 출입국 관리 본부, 출입국 정책 관리 본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대구대학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하이코리아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TA 선생님, 이 하이코리아 어떻게 들어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박가연 선생님이나 몰라요? 티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 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맞아요. 하이앱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예.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김도티 혹시 아세요? 아셔요? 모르셔요? 예.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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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우리 자, 어 라이브 강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실 장소를 잠깐 올려 옮겨서 라이브 강의실에서 선생님들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강의실로 오십시오. 안성주 아유. 야, 현우 원영 선생님도 진짜 빨리 오시고. 야. 네. 안성주 선생님 너무 빨리 움직이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다들 들어오셨습니까, 선생님들? 다들 오셨습니까? 크마실라. 네. 크마실라 앞에 앉고. 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 선생님도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교실이 좀 바뀌니까 어떠셔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렘마랑 안 오나요? 아까 전에 방글라데시 분도 오시는 것 같은데. 음, 없나요? 안 들어왔나? 잠시만요. 자, 우리 인원이 많이 줄었네. 어디 갔지? 렘마 씨하고 아까 방글라데시 분도 오신 것 같고 제가 잠깐 봤는데 2교시 수업 때는 다 빠지시는 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베트남 분 들어오셨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연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야죠. 네. 음.
저는 요즘 가치, 밸류에 대한 그런 가치가 아니고요. 투게더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카톡 화면에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같이 있다." 그러니까 함께 이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제가 한국어 전문가가 되고, 그다음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되었지만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그리고 이주민들과 같이, 또는 선주민들과 같이, 또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같이, 그래서 함께 이어가다, 같이 있다를 제가 요즘 내세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외국인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자료를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어, 한국에 외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좀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통합정보망이라는 것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사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정보망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시면 한국이민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출입국에 대한 어떤 사이트들, 정보들도 나와 있으니까 사회통합 정보망이라는 앱 사이트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그러니까 한국에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책,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 현황 등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곳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외무 행정 정보가 어디에 있다? 하이코리아에 있습니다. 자, 한 예로 든다면 옛날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갈 때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시간 있을 때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방문 예약. 그 방문 예약을 어디에서 한다? 하이코리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이코리아에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외무 행정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 한국어 시험에 대한 토픽 알고 계시죠? 한국어 능력 시험 웹사이트도 있고요. 한국어 기초 사전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도 있고, 아리랑 TV, 아리랑 TV는 외국인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서울 글로벌 센터, 이건 서울을 기준으로 했고요. 우리는 앞서
22강에 있었던 것처럼 대구 외국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가시면 외국인 취업 지원이라든지 구인 구직 그리고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유학생은 또 유학생 나름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고요. 중도 입국 자녀들도 마찬가지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두 군데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곳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한번 직접 사회통합정보망하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 여기서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흔히 소시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우리 인터넷에서 소시넷이라고 그래서 사회통합정보망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맞아요. 국내에서 빠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또는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영주나 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수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교재와 그리고 강사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5단계는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 사회 이해, 그래서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참여한 선생님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도 아마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영주 그리고 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몰라서 또는 과거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서요. 지금 당신이 영주를 하려고 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당신이 기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이건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 선생님들이 이제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셨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단계부터 4단계 수업도 할 수가 있고 5단계 수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이거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결혼 이민자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재외 동포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조기 프로그램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알림마당에 있는 겁니다. 알림마당. 이건 외국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의 정주를 위해 또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는지를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가면 선생님 뭐, 뭐 전화번호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과거에 사전 평가 그리고 사후 평가 그러니까 단계 평가죠. 이런 대한 기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공부를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운영기간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11일 어제네요. 울산 이민사회통합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강사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온라인 화상교육 강사 모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네, 선생님들이 또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봤더니 온라인으로 하되 이민재단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렇게 돼 있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질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웹사이트 사회통합 정보망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화형 비자 공모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월 외국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통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 월보라는 데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국 국적 거소 신고 현황 와 제가 오늘 발표한다고 네. 지난주에 들어갔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때는 없어서 제가 11월 자료를 가지고 최종 본호를 했는데 어제 벌써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등록 외국인들의 지역별 현황, 국민 배우자의 지역별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월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어, 출입자 현황 말고 외국인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들. 네, 지금 251만 명입니다. 그래서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51만 명이랍니다.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에서 3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실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자, 선생님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25년까지, 30년까지, 25년이죠. 죄송합니다. 25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고 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마 대거로 지역이나 학교로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어, 또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 보시면, 네, 22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9만 7천 명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에 대한 현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진로를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가보시면 네,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4차 외국인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은 육성형, 그러니까 이 땅에서 키워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살아가자라는 취지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 지역에 있는 기관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강을 마치고요. 우리 그러면 23강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3강은요) 저희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한국 체류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국에서 살려고 하면 어떤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체류 절차 소개 확인 학습, 체류 고충 관련 어휘 확인 학습,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한국 체류 소개입니다. 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우리 생각 열기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은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자는 사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 또는 다문화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자와 사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비자와 사증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거고, 비자는 사증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오는지, 그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로 오는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이라는 말도 유사한 말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늘 아시다시피 자, 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를 못하는 경우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는 마약 중독자, 그리고 총이나 칼, 마약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가능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대표적인 예. 네.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네. 이러한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렸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승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러닝에 저희가 잘 해 놨으니깐요. 외국인 분들도 가서 이러닝을 통해 학습을 하시고 한국어 선생님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뭐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단기 체류는 90일 이내, 그리고 장기 체류는 90일 이상을 한 사람을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네. 제가 너무 빨리 넘기나요? 자, 체류지를 변경하면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범법 행위입니다. 범법. 그리고 이 범법 행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비자 연장을 하거나 비자 변경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범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자에, 그러니까 체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증빙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자 연장을 못합니다. 또는 F2R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법 행위 같은 경우에 우리 비자 연장이나 또는 비자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많이 하는 게 이거 체류지 변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념해서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 영주와 국적 취득은 다릅니다. 영주는 F5 비자고요. 국적 취득은 뭐 비자라는 개념이 없겠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니까요. 자, 그런데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요.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출국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지만 포기해야 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 자격만으로도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보다 영주 자격으로 계속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어떤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민자 관련 어휘들 체류 자격을 변경하다, 기화 시험을 보다, 요건을 갖추다, 그리고 절차를 밟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 절차,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지금 23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고충, 고충이라면 힘듦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휘가 끝나면 모두 다 OX 퀴즈방을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활동도 주고 그리고 어휘 학습에 대한 확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1교시 수업이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2 교시 수업을 잠깐 쉬고요. 조금 있다가 3 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물 한 잔 드시고 조금만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